LC50이라고 하는 거. 자, 반수, 반 이상이 치사,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농도를 이야기해요. 자, 이 농도의 가스를 동물에 1시간 흡입시켰을 때 실험 동물의 반수가 반 이상이, 그죠? 일정 시간, 어때요? 2주, 이 정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공기 중에 가스 농도를 몇, 그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마? 5000ppm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자, 넘겨서 열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뭘 끝낸 거예요? 독성가스에 대한 부분을 끝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됩니다. 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열과 뭐가 돼요? 잠열이 됩니다. 현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물질의 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어때요? 변합니다. 잠열은 어때요? 물질의 상이 변하죠?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잠열은 융의 잠열과 또 뭐가 있습니까? 기화 잠열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이 될 수 없다? 점화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점화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0도씨가 있고요. 100도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되겠죠? 이것은 에너지가 됩니다. 어떤 열량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일정한 시간에 열량이 계속 주입이 되고 있는데요.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 경우를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온도는 올라가고 100도씨에서도 계속 에너지를 주입하는데 온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눈이 왔어요. 이렇게 눈이 왔는데 눈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때 얼음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0도씨였어요. 우리가 여기다 온도계를 꽂아놨습니다. 햇볕이 계속 와요.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도씨였던 것이 쭉 햇빛을 받으면서 어때요? 0도씨가 됩니다. 0도씨가 될 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0도씨에 뭐도 있는 거예요? 얼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녹아요. 고체였던 것이 녹습니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액체가 돼요. 근데 온도 변화는 없어요. 몇 도에? 0도씨에 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100도씨에 뭐가 있는 거예요? 끓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계속 주입하는데 100도씨에 물이 있다가 어때요? 다 기화됩니다. 이때도 100도씨에 수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도씨에 무엇도 있다? 수증기도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현열과 잠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에 대한 열이 80kcal per kg이라는 거. 기화열은 얼마라는 거? 539.6 kcal per kg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훨씬 더 커요? 융해열보다는 기화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화재 현장에 방사했을 때 어때요? 이것을 온도를 낮춰서 냉각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어때요? 물이 기화되면서 연소되고 있는 부분의 열을 많이
빼앗아서 달아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냉각수화의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봉상보다는 적상, 적상보단 무상 이런 형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갈수록 어때요? 더 기화되기 훨씬 더 필요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열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에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열에 대해서 보면 열의 이동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가 됩니다. 복사에서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는데 절대 온도의 4배가 아니라 4승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화재에서 열 전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복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뭐 전자기 파의 형태로 가는 거죠. 우리 태양에서 어떤 물질을 매개로 해서 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건 아니죠. 전자기파의 형태로 어때요? 전달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 어떤 물체 질량 1kg 또는 1g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즉 비열이 작을수록 잘 올라가고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어떠한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비열이 작을수록 어떠한 물질의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열이 작을수록 잘 올라가게 됩니다. 물의 비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의 비열을 우리는 기준 1로 놓고 합니다. 그래서 1. 물의 비열은 상당히 큽니다. 물의 비열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안전합니다. 그렇죠?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열이 작다면 위험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열이 작다면 어때요? 작은 온도에서도 어때요? 급격히 온도가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발화점에 다다르기가 쉽겠죠. 그 정도만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kcal, 킬로그램, 도시가 됩니다. 1k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죠? 자, 열량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일정한 온도에서 딱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럼 높은 물체는 어때요? 온도가 내려가겠고 낮은 물체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열이 이동한, 자, 밑줄 쳐놓으세요. 열이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1kg이라고 합시다. 열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0도씨의 얼음이 있습니다. 0도씨의 얼음이 어때요? 50도씨가 됐다고 합시다. 이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이겠습니까? 0도씨이기 때문에 0도씨의 물로 바뀌는 융해열 80이 필요하겠죠? 플러스 50도씨, 온도차 50이 되겠죠? 그래서 50을 더해주면 130이 됩니다. 킬로칼로리, 킬로그램이 되겠죠? 자, 0도씨의 얼음이 어디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어디까지? 100도씨의 수증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의 얼음의 융해열 80, 물 100도씨 옮기는데 현열 100,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뀌는 기화 3열 5, 3, 9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다 더하면 600, 719 킬로칼로리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어때요? 우리가 열량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자, 현열과 잡열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측에 보면 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상에 분류해서 보면 1도, 2도, 3도, 4도가 있는데요. 구조 9급에서도 나오는데 2도 화상만 기억하세요. 2도 화상. 일단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포성 화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상 입으면 뭐가 생겨요? 물집. 글자 두 자가 되죠? 물집 두 자. 그죠? 2도가 됩니다. 수포성 화상이 됩니다. 자, 넘겨서 열 전달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컨덕션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도는 어디에서 어떤 물질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본다면 고체겠죠. 왜? 붙어있는 부분이요. 액체도 붙어있긴 하죠. 그래서 유체가. 하지만 더 밀도가 큰 것은 뭐예요? 고체일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 없습니다. 고체에서 물질이 이동한다는 것이 이상하겠죠? 물질의 이동이 없습니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직접 접촉시킬 때 고온 물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자 운동이 접촉면에서 충돌로 밑줄, 자유전자의 이동, 금속 같은 경우에서 자유전자의 이동이나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저온 물체의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에너지가 전달하게 됩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이나 분자의 진동. 자, 이와 같은 분자들의 충돌에 의하여 물질 내부로 차례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자, 금속이 비금속에 비해 열 전도율이 크죠? 그 큰 이유는 밑줄, 자유전자의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전자의 이동. 자, 열 전도는 어느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고체, 붙어있는 밀도가 더 좋은 고체, 액체, 기체가 됩니다. 열 전도율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열 전도율이 작은 어때요? 이쪽이 큰 거죠? 1, 2, 3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열 전도율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를 다 섞어놓고 자, 다음 중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물질의 상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보다 열 전도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어떤 게 위험해요? 콘크리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폭열이라고 합니다. 폭열. 자, 왼쪽에 있는 64번. 열의 3대 전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3대 이런 표현을 떠나서도 분해라고 하는 부분을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 두 번째. 열의 이동 중 분자 진동, 자유전자, 분자 진동, 분자 충돌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자, 전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식적으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의 열 이동에서 단면적이 일정한 도체의 경우입니다. 이때 열 전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벽 두께 어때요? 벽 두께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64번에 보면 벽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때요? 열 전달량은요? 비례해요? 줄어들겠죠. 벽이 얇은 것보다는 만큼 두꺼우면 가다가 열이 통과가 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온도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더 크게 하겠죠. 그래서 온도 차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